콩쥐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딸 콩쥐가 살았어요. 콩쥐 어머니는 콩쥐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콩쥐 아버지는 오랫동안 딸을 홀로 키우느라 갖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서 콩쥐 아버지에게 어떤 호러미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 호러미 역시 일찍 남편을 여의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여간 얌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부인의 알뜰한 보살핌을 받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 없는 집안 살림을 하느라 애쓰는 딸 콩쥐를 위해서 새 장가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팥쥐였어요. 팥쥐는 콩쥐와 나이가 같았어요. 새어머니는 처음엔 콩쥐를 위해 주는 척했어요. 하지만 곧 콩쥐를 미워하며 온갖 구박을 하고 집안의 힘든 일을 모조리 시켰어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일이 마치 콩쥐를 위한 일인 양했지요. 콩쥐야, 너도 나이가 찼으니 곧 시집을 가야 할 것 아니겠니? 그러자면 집안일을 골고루 배워야지. 그런데 내 보기에 너는 손끝이 야물지 못하구나. 일이 손에 딱 배려면 자꾸자꾸 일을 해봐야 하는 거야. 이러니 콩쥐는 아무리 힘들어도 쉴 수가 없었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우리 콩쥐 좋은데 시집 보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시집 가서 안방마님 노릇을 하려면 우선 본인이 일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요. 그러자니 내가 집안일을 좀 제대로 가르쳐야겠어요. 허허허 콩쥐를 위하는 당신 마음이 참 고맙구려. 아버지는 새어머니 말만 믿고 정작 콩쥐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새어머니가 밥 내기를 하라며 콩쥐와 팥쥐를 보냈어요. 그런데 콩쥐에게는 묵은 콩을 넣어 지은 딱딱한 밥을 배보자기에 싸주면서 나무 호미를 들려주고는 비탈진 산등성이에 자갈밭을 매라고 했어요. 팥쥐에게는 햅쌀로 지은 팥밥을 배보자기에 싸주고 쇠호미를 주었어요.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팥쥐야, 남들 눈이 있으니 너도 밤매기를 보낼 수밖에 없구나. 너는 콩쥐가 저 비탈길로 밤매기하러 떠나거든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푸성귀나 매는 척하다가 쉬엄쉬엄 놀면서 맛있는 팥밥이나 먹고 들어오렴. 콩쥐는 산등성이로 가서 부지런히 밭을 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땅이 너무 거칠고 자갈이 많은 데다가 나무 호미는 힘을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밭을 매는데 그만 나무 호미가 툭 부러지고 말았어요. 아, 아이를 어째. 밭을 다 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콩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검은 소 한 마리가 내려와서 물었어요. 예쁜 아가씨, 왜 그리 서럽게 울고 있나? 콩쥐는 흐느끼며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은 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이 밭은 내가 갈아 놓을 테니 예쁜 아가씨는 저 냇가에 가서 손이나 닦고 와. 콩쥐가 냇가에 갔다 오니 배보자기에 쫀득쫀득한 찰밥이 쌓여 있고 그 옆에 만난 과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오랜만에 콩쥐는 배부르게 먹었어요. 콩쥐가 집에 돌아오자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밭은 다 메고 왔느냐? 네 어머니. 콩쥐가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다 메고 왔다는 말에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람. 오늘은 할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잔뜩 혼내려고 했더니만 내일은 더 힘든 일을 시켜야겠어. 하고 생각했어요. 팥쥐는 아까 일을 마치고 돌아왔건만 너는 어디서 놀다가 이제야 온 게냐. 게을러 빠진 것 같으니라고. 새어머니는 눈을 흘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하루는 이웃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새어머니와 팥쥐는 새 옷을 차려입고 잔치 구경을 하러 나섰어요. 콩쥐도 가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 새어머니와 팥쥐만 쳐다보았어요. 왜? 너도 잔치 구경 가고 싶니? 팥쥐가 콩쥐한테 물었어요.
응, 나도 가고 싶어. 콩쥐가 대답하자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짜던 배 마저 다 짜고 마당에 있는 미깨진 물독에 물 가득 길어 놓고 멍석에 널린 석섬되는 저 벼다 찧어 놓고 그런 다음 오너라. 난 너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분명 내 할 일 다 하고 나면 와도 좋다고 했으니 그렇게 잔치 구경이 하고 싶으면 어서 할 일을 다 하거라. 새어머니와 팥쥐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콩쥐는 울상이 되었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오더니 배틀에 앉았어요. 선녀님은 콩쥐를 쳐다보고 방긋 웃더니 말없이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물독에 깨어진 부분에 몸을 갖다 대었어요. 두꺼비 몸통이 물독 깨어진 곳과 딱 들어맞았어요. 두꺼비는 깜짝 놀란 콩쥐를 큰 눈을 껌뻑이며 바라보았어요. 콩쥐는 얼른 작은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물을 길어왔어요. 그리고 물독에 부었더니 물이 조금도 새지 않았어요. 이제 물이 조금도 새지 않아. 고마워 두꺼봐. 정말 고마워. 콩쥐는 힘든 줄도 모르고 몇 번이고 물을 길어와 물독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는 사이에 참새들이 멍석으로 날아왔어요. 참새들은 멍석 위에 널어놓은 벼를 입으로 쪼아 껍질을 모조리 벗겨냈어요. 순식간에 어머니가 시킨 일이 모두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콩쥐는 사방을 돌며 인사를 했어요. 이제 잔치 구경을 가도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지요. 막 대문 밖으로 나서려던 콩쥐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자기 몸을 내려다보았어요. 때에 묻은 치마, 물에 젖은 저고리,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콩쥐는 다시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얼굴은 울상이었지요. 일만 다 하면 뭐해. 이 꼴로 잔치에 구경을 갔다가는 웃음거리만 될 텐데. 이때 하늘에서 검은 소가 내려와서는 콩쥐에게 등을 내밀었어요. 이 보자기를 풀어봐. 콩쥐는 얼른 검은 소의 등에 얹혀있는 비단 보자기를 풀었어요. 보자기 안에는 예쁜 비단 치마저고리 한 벌과 꽃신이 있었어요. 치마저고리와 꽃신은 콩쥐에게 꼭 맞았지요. 콩쥐는 너무 좋아서 저고리도 쓸어보고 한 바퀴 뺑 돌아도 보았어요. 치마를 살짝 걷어 꽃신을 보니 마치 꽃밭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지요. 옆에서 검은 속과 흐뭇한 표정으로 콩쥐를 바라보았어요. 콩쥐는 잔치 구경을 하러 길을 나섰어요. 갑자기 길거리 앞쪽에서 왁자지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사또님 행차시다. 물러거라. 깜짝 놀란 콩쥐는 오던 길을 되돌아서서 뛰었어요. 사또님은 뒤태 고운 처녀가 앞에서 뛰어가자 눈길을 처녀에게 주었어요. 콩쥐는 길 아래쪽에 있는 작은 내를 건너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징검다리를 지나 건너편으로 한 발을 내딛는데 너무 서둘러서 그랬는지 그만 오른쪽 꽃신이 벗겨지고 말았어요. 콩쥐는 벗겨진 꽃신을 뒤돌아보았어요. 하지만 사또 일행이 멈춰서 있어서 꽃신을 줍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뛰어갔어요. 사또는 작은 내로 와서 꽃신을 집어들었지요. 다음날 사또는 이방을 데리고 집집마다 꽃신 임자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처녀들 가운데 그 꽃신이 발에 맞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 마을에서 처녀가 있는 집은 콩쥐네밖에 없었어요. 아유 사또님, 이 꽃신은 틀림없이 우리 팥쥐 것입니다. 어제 이웃마을 잔칫집에 갔다 오는 길에 잃어버렸다니까요. 호호호. 새어머니는 팥쥐를 사또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팥쥐는 꽃신을 신어보았어요. 꽃신은 팥쥐에게는 작았어요. 하지만 팥쥐는 발가락을 웅크려 꽃신에 밀어넣으며 말했어요. 사또님, 제 것이 틀림없어요. 보셔요. 이렇게 딱 맞잖아요. 한번 걸어보시오. 사또가 말했어요. 팥쥐는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어요.
하지만 두어 발자국도 못 가시는 벗겨지고 말았지요. 아이 내신이 틀림없는데 팥쥐가 고집을 부렸어요. 사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다가 마당 한편에 서 있는 콩쥐를 발견했어요. 아가씨도 이 신을 신어보시오. 사또의 말에 콩쥐가 꽃신을 신어보았어요. 꽃신은 콩쥐에게 꼭 맞았어요. 콩쥐는 꽃신을 신고 사뿐히 걸었어요. 아, 이 꽃신 임자가 바로 아가씨였군요. 그제야 사또 얼굴이 환해졌어요. 콩쥐도 뺨이 발그레해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사또는 콩쥐를 데려가 혼례를 올렸어요.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가 사또 부인이 된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콩쥐를 없애고 그 자리를 팥쥐가 대신 차지할 수 있을까 궁리했어요. 하루는 사또가 보리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어요. 그때 팥쥐가 콩쥐에게 와서는 연못의 연꽃 구경을 가자고 했어요. 콩쥐는 오랜만에 팥쥐가 와서 살갑게 대하니 그저 기쁘기만 했어요. 그래서 팥쥐를 데리고 연못으로 갔지요. 연못에는 예쁜 연꽃이 많이 피어 있었어요. 아유 예쁘기도 해라. 팥쥐는 연꽃을 보며 감탄했어요. 콩쥐야 저기 있는 저 연꽃 정말 예쁘다. 나 저거 꼭 갖고 싶은데 따주면 안 돼? 처음에 콩쥐는 그냥 보기만 하자고 했다가 팥쥐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연못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어요. 아이 조금 더 들어가 봐. 그래야 연꽃의 팔이 닿지. 팥쥐는 이렇게 말하며 뒤에서 콩쥐를 밀었어요. 앞으로 떠밀린 콩쥐는 연못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팥쥐는 그런 콩쥐를 뒤에서 꼭 눌렀지요. 잠시 뒤 콩쥐는 그만 연못 속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관사로 돌아온 팥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콩쥐 옷으로 갈아입고는 콩쥐 행세를 했어요. 한양에 갔다가 돌아온 사또는 어딘가 콩쥐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아니 당신 얼굴이 왜 이리 까매졌소? 목은 또 왜 이리 길어졌고? 콩쥐 행세를 하는 팥쥐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낮에 햇볕 아래서 서방님이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려서 그렇지요. 그러면 얼굴은 왜 이리 얼겄소? 서방님이 마을 입구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나 반가운지 달려나가다가 마당에 널어놓은 팥방석에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얼거졌지 뭐예요. 사또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또가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전에 못 보던 연꽃 한 송이가 곱게 피어 있었어요. 사또는 하인에게 그 연꽃을 걷어오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하인이 아무리 해도 연꽃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또가 직접 연못에 들어가니 연꽃이 쉽게 꺾였어요. 사또는 그 연꽃을 방문 위에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사또가 지나갈 때면 연꽃은 살포시 꽃잎을 펼쳐 향기를 내뿜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팥쥐가 지나가면 머리카락을 핥히고 쥐어뜯었어요. 화가 난 팥쥐는 연꽃을 아궁이에 던져버렸어요. 연꽃은 불에 타서 구슬이 되어 재 속에 묻혀버렸어요. 원님네 이웃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아궁이 불을 꺼뜨리면 원님네 와서 불씨를 얻어가곤 했어요. 이날도 불씨를 얻어가려고 아궁이를 헤치는데 그러다가 재 속에 묻혀있는 구슬을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그 구슬을 집에 가지고 가서 장롱 속에 넣어 두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끼니 때가 되면 먹음직한 밥상이 차려지곤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람. 달라진 거라고는 장롱 속에 구슬을 넣어둔 것밖에는 없는데. 할머니는 중얼거리다가 구슬을 꺼내 물어보았어요. 얘 구슬아, 밥상을 차려놓은 게 너냐? 구슬은 그렇다고 하면서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원님을 초대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날 원님이 할머니네 집에 왔어요. 할머니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밥상을 내왔지요. 원님은 맛있겠다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젓가락이 짝짝이지 뭐예요. 할멈, 젓가락이 짝짝일세. 이래서야 어디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 있겠나? 그러자 밥상 한 귀퉁이에 있던 구슬이 스르르 콩쥐로 변했어요. 사또, 젓가락 바뀐 거는 알면서 어찌하여 마누라 바뀐 거는 모르시나요? 콩쥐가 원망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깜짝 놀란 사또는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콩쥐는 사또에게 팥쥐가 자신을 연못에 떠밀어 죽인 일이며 그동안 콩쥐 행세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사또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시기 질투로 가족을 죽인 죄, 그것을 감추고 거짓말을 한 죄, 대신 그 사람 행세를 한 죄,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사또는 팥쥐를 잡아다가 죄에 걸맞는 벌을 내렸지요. 결국 팥쥐는 죽음을 맞고 말았어요. 사또는 팥쥐 시신을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팥쥐 어머니는 그만 얼이 빠져서는 울며 불며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그 후 사또와 콩쥐는 서로 아끼며 오래도록 오순도순 잘 살았대요.